예, 최근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 한숨부터 내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내 악재 때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조각 투자 회사 펌블 조찬식 대표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투자, 특히 조각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를 하면 참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뭐 한숨도 쉬시고 그러잖아요. 네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서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방식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부동산 조각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들 이제 생소하게 어려워요. 지금 예. 생각하고 계실 것 네네.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액이잖아요. 그쵸. 대표적인 이제 고액 자산인데 맞아요. 개인이 1인 자금을 가지고 그 고액 자산을 투자를 올곧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일반인들이 소액으로 쪼개서 이거를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자산을 조각내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소액 투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 없지만 10만 원이 있으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네네. 뭐 100억짜리 자산을 조각 투자 개념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 5천 원짜리 하나의 이 증권화된 자산을 만들어서 약 5천 명 정도가 200만 원씩만 투자를 하면 네. 100억 정도 되는 빌딩을 간편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매입하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 조각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이 부동산 조각 투자의 절차를 보면 네네. 1차적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좀 비슷한 이런 절차로 공모를 이루어지는 하겠네요, 거죠. 처음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을 하고 예. 그렇게 모집된 자금을 통해서 투자 대상, 기초 자산인 이 빌딩을 저희가 1차적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된 자산은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사의 명의로 아예 소유권을 갖고 가게 되고요. 그리고 신탁사는 금융위원회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예. 우리 자본시장법 상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익 증권을 정식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예. 이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전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전자 수익증권이 이제 발행되게 되는데요. 예. 이 전자 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 예탁원에 예치를 하게 되고요. 예치된 이 수익증권에 맞춰서 저희 플랫폼에서 1대1로 매칭되는 디지털 자산 토큰이 이제 발행이 되고 투자자들은 그 토큰을 매매함으로써 투자 자산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과 매매 차익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저희가 투자했던 기초 자산을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각 차익까지도 네. 배당금으로 이렇게 수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블록체인인가요? 네, 아까 맞습니다. 토큰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리츠하고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좀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자체가 투자 기회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나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형 리츠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해서 한 10%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규모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혁신 기술과 기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을 해서 일반인들도 간단하게 우량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자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이제 막 서막을 열고 있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대표님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펌블의 대표시잖아요. 네.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그래도 소개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펌블은 일단 제가 처음에 이제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운영하는 부동산 투자 금융 쪽에 좀 특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제 이 부동산 투자 금융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좋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이나 대형 투자 기관들에게만 이제 주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자주 목격을 했었고요. 이러한 우량한 자산에 일반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 불공평한 기회를 좀
정상화시킬 수 있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이 투자 금융 쪽 그리고 금융 IT에 특화된 전문 인력들을 모아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저희 펌블 같은 경우는 전국민 건물주대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록 이제 간접 투자 방식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전문기관인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을 통해서 매력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당연히 이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블록체인을 왜 여기다가 접목해서 쓸까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굳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장점이 있을 텐데 뭔가요, 그게? 일단은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산 원장에 기록됨으로써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도 자산 유동화나 예. 매매 그리고 이익 분배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예. 분산 원장의 그 매매 내역이 기록이 된다고 하면 투자자들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자증권법 하에서 이 전자 등록된 수익증권을 저희가 1차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 수익증권과 연동돼 있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저희가 발행을 해서 매매를 하게끔 지금 현재는 이런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 디지털 증권에 대한 뭐 법안 발의라든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 이제 원활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투자자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은 이제 같이 병행 운영하는 이런 제한적으로 구조로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안정성이나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딱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부동산 건물을 나눠서 갖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한 개의 건물도 잘 안 팔리는데 나눠서 가져도 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전망이 좋을까라고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무지하게 질문 드리는 것 같지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요즘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글로벌하게 지금 긴축 정책이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네네.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와 연동되는 그 민감도가 가장 높은 자산 중에 하나가 또 부동산이기도 예. 하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하방 경직성이 높았던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변곡점을 돌아서게 되면 그 상승할 수 있는 탄력도가 가장 높은 자산 그렇죠. 중에 예.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펌블 플랫폼에서 1차적으로 지금 상품화하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자산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상품화를 하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예.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조정기가 좀 온다고 해도 지방, 특히 이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과 랜드마크성의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 흐름은 극명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1차적으로는 이러한 랜드마크 자산에 1차적으로 투자하는 포커스를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강남 쪽의 한복판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값이 올라서 지금 매매가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근데 자금운용 투명성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투명성 확보는 지금 대표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서 예.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예수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탁금이나 예수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본인 명의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모 청약할 때 모집되는 그 투자금들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신탁계좌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의 자금에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킨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자산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신탁사의 소유권으로 아예 넘기고 부동산 신탁사가 거기 그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네. 또는 자산 관리를 모두 맡아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 사업자가 그 중간에서 어떤 개입할 수 있거나 어떤 부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신뢰감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상장 뭐 전이나 후에 그리고 중간에 뭐 법인에서 돈을 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원천 차단이 돼 있다. 맞습니다. 뭐 공모주 IPO나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그런 예. 어떤 안 좋은 사태가 있었죠. 벌어진 경우는 법인의 벌집 계좌라고 불리는 예, 소위 자금 유용이었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는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사업 초반기잖아요. 계획도 있으실 테고 앞으로의 목표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예. 저희가 이제 지난 7월에 처음으로 이제 플랫폼을 론칭하고 예. 이제 의기롭게 지금 이 해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감과 그리고 투자 안정성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잡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글로벌 확장성 높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하게 이 다양한 자산들을 우리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소를 확장시켜 나가는 점이 저희의 이제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 승승장구하시기를 저희가 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동산 조각투자회사 펀벌의 조찬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